예,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든 남북미 정상의 만남,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외교팀 이재훈 선임 기자, 그리고 DMZ 현장에 동행한 김정효 사진 기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 기자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어제 만남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원래 2분 정도 만날 뻔했는데 1시간 가까이 만난 거잖아요. 3차 북미 정상회담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예.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외교라는 게 의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남을 3차 정상회담이라고 할지 말지는 그 만난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작년 5월 26일 날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토요일이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만났거든. 예.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어.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때는 이제 남이나 북이나 그걸 정상회담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예.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원포인트 예.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했어요. 거기 양쪽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따질 게 없는데 이번에는 성격이 좀 애매합니다. 오늘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예. 어제 만남을 회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회담이라고 차수도 있나요? 차수는 안 써 있죠. 차수는 없고 북한은 회담이다. 그렇게 몇 차 예. 그런 거를 공식 문서엔 잘 안 예. 쓰니까요. 근데 회담이라고 하고 예. 회담 배석자로 이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있었고 뭐 합의가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회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 만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할 때 프리티 롱 채트라 그랬습니다. 채팅한 거예요. 매우 긴 환담을 했다. 예. 하거나 아니면 뭐 굿 미팅, 예. 그레이트 미팅 이런 식으로 좋은 만남이 정식으로 영어로 회담을 했다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쓰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서밋이라고 그래야지 서밋. 되죠. 정상회담이니까 서밋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협상을 했다, 니고세이션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종류의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어제 화면에 이제 나왔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나오네요. 악수하는 장면. 예. 저기가 이제 자유의 집 정상 환담장인데 예. 저기 잘 보시면 테이블이 없습니다. 의자만 있고. 중간에 그러니까 조그만 원탁 있잖아요. 그거는 예. 이제 불잔 올려놓고 그러는 이제 어깨 그거 하는 네. 거지. 회담할 때 보통은 이제 회담을 하게 되면 그게 원형이 되든 타원형이 되든 사각형이 되든 테이블이 있죠. 그러니까 사이가 좀 안 좋거나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는 양쪽에 이렇게 서서 양편으로 쓰잖아요. 네 편, 내 편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그 4.27 판문점 정상회담 할 땐 회담 타원형. 테이블이 타원형이었잖아요. 각지게 하는 게 뭔가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테이블이 있어요. 보통 의전적으로 따지면. 근데 어제는 없었으니까 사전에 이게 회담용 포맷은 아니었던 건 분명해요. 시간도 제가 알기로는 미리 협의한 건 15분 정도였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5분 정도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1시간 가까이 얘기했다. 프리티 롱 채트를 했다라고 그랬거든요. 앞에 10분, 뒤에 5분에서 15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환담 정도로 한 건데 실제로는 이제 길어진 거죠. 그래서 길어지고 실제 본격적인 어떤 협상 같은 것도 있어서 북한은 그걸 이제 회담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건데 결과까지 보고, 근데 미국 쪽은 여전히 회담이라는 용어는 쓰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지난번에 싱가포르 1차, 2차가 하노이, 다음에 만남이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 북미가 그것부터 이견이 있을 수 있네요. 뭐 그런 거는 뭐 별로 이렇게 차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면 그때 하는 정상회담을 3차라고 부를 거냐 그럼 이번 아니면 거는 4차라고 부를 2.5차라고 거냐 하죠. 이거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하겠죠. 앵커 말씀대로 이거는 2.5차라고 할 거냐 이런 걸 정리를 할 텐데 뭐 본질과 관련해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두 정상이 만나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만남의 의미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그 남북 정상이 9월에 평양 선언을 하고 군사 합의도 하고 하면서 이후에 남북 간에는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했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3자가 모였다. 이게 사실상 종전 선언의 효과를 가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죠. 네. 그런프리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 네. 분단, 두세 개에 걸친 분단의 당사자인 네. 세 당사자죠. 한국, 네. 북한, 미국 이 세 당사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 처음으로 모였으니까요. 네. 그것도 정전 협정한 자리에. 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전쟁과 분단의 국제 정치가 엉켜 있는 네. 아주 상징적인 가장 핵심적인 상징 공간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전쟁을 연상하지 않고 평화를 연상할 테니까 네. 평화를 향한 큰 걸음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더군다나 한반도의 복잡한 정세에 대해서 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근데 이제 저처럼 기사를 써야지 되는 처지에서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면 어제 그 세 정상 중에 어떤 분도 전쟁, 종전 뭐 이런 거 관련된 걸 입에 올리지 않. 그러니까 전쟁이나 전쟁은 끝났다거나 뭐 종전이나 마찬가지다라거나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시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피한 네.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언어 선택은 정상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고도의 그 정치적 외교적인 고려 그렇죠. 속에서 나오는 거라. 세 분 어느 분도 그 말씀을 안 했고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북한 뭐 노동신문의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시민 수준에선 사실상의 종전선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그런 선언의 효과를 냈다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유보적인. 김 기자한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시청자들이 또 관심 갖는 게 우리도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아니 각본이 없을 수 있어? 이거 사실 짜고 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어땠습니까? 사실 처음 1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그 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모습을 상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이게 정말 역사적인 상황인데 그리고 미국이 개입돼 있는 행사인데 이렇게 사실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이렇게 사실 동선도 난리 엉키고 부르스가 뭐. 나면서 행사가 진행되리라고는 사실 생각할 수 없었고요. 그런 거 그만큼 보면 어려웠습니다. 각본 없었다. 각본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잘 짜여지진 못했다. 아주 내실 있게 준비된 정상 간의 만남은 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그런 그런 거죠. 자, 이 외신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미국은 당사자잖아요. 그 시각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는 한밤중이었다는데 거기서도 속보 막 날리고 난리 났었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뭐 파악을 해보니까 CNN이나 폭스뉴스 같은 데가 뉴스 전문 채널이잖아요. 거기서 한 3시간 넘게 다른 뉴스를 중간에 저녁 끼지 않고 3시간 넘게 라이브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그 정도면 거의 이렇게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빅 이슈로 간주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가짜 뉴스라 그러고 두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적이고 때로는 이제 감정이 섞인 듯한 보도까지도 나오는데 이 두 매체도 미국의 대통령이 최초로 북한 땅을 밟았다.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런 식으로 일단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에서도 크게 보도됐고 미국 시민들이 대체로 다 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미국 정치권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정치권은 이게 이제 미국이 대선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했다고 봐야죠. 대선에 돌입했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행보, 어제의 판문점 만남도 재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카드를 만들고 성과를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판문점 그걸 했냐 그랬더니 그 전날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아까도 말씀 나왔죠. 그게 이제 사상 초유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뉴스로 뉴스를 덮는다.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해요. 그럴 만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대선 문제가 뜨거운 거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민주당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죠. 바이든 부통령 쪽은 엄청 세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희생하면서 독재자를 애지중지하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굽신거렸다. 예. 거의 그 조선일보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전에 그런 예. 적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 대변인이다. 예. 거의 그 수준인데 이거는 약간 좀 이제 볼 게 그 바이든 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졸린 바이든, 네. IQ가 낮은 사람 이런 식으로 비난했고 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IQ가 낮은 멍청이 이래가지고 바이든 부통령이 엄청 감정이 상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네. 또 하나 보자면 버니 샌더스 의원 있지 네. 않습니까? 버니 샌더스 의원도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데 예. 나이는 좀 많으시지만.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핵무기만 제거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적들하고 만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칭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어요. 합리적으로 보는 것 같네요. 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워싱턴 주류들은 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비판적이죠. 매우 비판적이고 이단하고 뭐 예. 규칙을 무시하고 그런 거고 버니 샌더스도 워싱턴 주류는 아니거든요. 예. 좀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어쨌든 민주당은 대체로 비판적이었고요. 예. 공화당은 역사적인 일이었다라고 전문 평가를 하죠. 분야인 북쪽은 어떻습니까? 북한 반응이요? 예. 북한은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도 노동신문 잠깐 봤는데 거의 화보로 만들었던데요. 네, 그 노동신문이 통상 6개면을 발행합니다. 예. 근데 1면에서 3면까지 3개면에 걸쳐서 기사는 한 꼭지예요. 네. 노동신문 큰일 있으면 사진 엄청 크게 쓰거든요. 네. 1호 사진을. 근데 1면에서 3면에 걸쳐서 기사는 한 꼭지인데 사진이 35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커요. 예. 그러니까 어제 만남이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이제 남북미 정상 모두를 거론했어요. 남북미 정상이 적대와 대결의 산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은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제가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다라고 노동신문이 공식 규정을 한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하노이에 빈손으로 돌아와서 좀 체면을 구겼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뭐 그런 게 있고요. 내용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노이 때는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갔는데 꽝이 났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네. 트럼프 대통령이 노딜을 선언하는 네. 바람에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그런 거죠. 미국이 도대체 우리랑 뭘 할 생각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쪽의 그 지휘부 모두가 예.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만나고 우리를 나서. 우리를 예. 빨개 벗기자는 거 아니냐? 예. 예. 핵 다 내놓고 자기네는 제재 그 민생에 영향을 주는 제재도 이만큼도 해제를 안 하겠다는데 안전보장도 아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김정은 네. 위원장이 어쨌든 대화 협상 노선을 유지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얼마나 의구심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어제 만났는데 예. 끝나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얼굴 표정이 되게 많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예. 희색이 만연해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좀 얼굴이 이렇게 굳었는데 그게 뭔가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 그런 건지 아니면 G20부터 해서 워낙 하드한 일정을 소화해서 피곤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진짜 희색이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하노이 이후에 갖고 있었던 불만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만족할 만한 답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회담 결과에 거다란 만족을 표시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했다는 대단히 얘기죠. 만족했다는 예, 예. 거죠. 그 뭐 이 역사적인 만남에 대해서 사실 아까 김 기자한테도 물어봤지만 아직도 의문이 드는 게 정말 이 세계 정상이 네. 트윗으로 번개로 만난 거냐. 그 전에 친서가 오가고 했는데 거기서 모종의 진행이 됐던 거 아니냐. 깜짝스럽게 발표는 하고 깜짝 진행은 됐지만 어떻게 그 북미 정상이 만나면서 그게 트윗으로 하고 반응이 오고 그러겠냐 싶거든요. 네. 이 막전 과정은 좀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트윗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촉발제였었던 건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게 그 어제 그 역사적인 드라마틱한 판문점 만남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안 나오는 방식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교과서 다시 써야 네, 되겠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해설 기사에 예. 그 예측 프로 셀럽 외교가 예. 판문점 만남으로 이어졌다라고 썼는데요.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냥에 불 붙여서 던진다 그래가지고 다 불이 붙지는 않아요. 젖은 종이에 던지거나 예. 물에다 던지면 꺼지는 거고 마른 종이나 섭에다가 하면은 잘 타는 거죠. 그러니까 트윗인데 예. 그 트윗에 반응할 만한 그런 환경들이 쫙 조성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가 하노이 이후에 있었던 서로 간의 의혹에 대해서 조금 가라앉히게 하는 그런 측면, 서로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찌됐든 둘이 만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래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말 이게 북한이 동의한 게 되게 이례적이다라고 그 볼턴 보좌관이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 볼턴 보좌관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참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생각을 한 게 북한 김정인 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그거예요. 톱다운 방식. 예.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하신 분인데 폼페이오하고 볼튼이 나쁜 놈이다. 이런 머릿속에 메시지를 온통- 계속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개선이 있지 어떻게 우리 대통령 얼마나 바쁜데 맨날 니네 대통령하고만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 거기 가는데 DMZ도 가는데 간 김에 너 좀 보고 싶은데 올래?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오죠. 그 노림수가 다른 것, 뭐 미국 국내 정치인이 뭐니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늘 그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단판을 짓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생각을 알고 싶어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올 이유는 없는 거죠. 미국 쪽 트럼프의 셈법과 네. 김정은의 셈법이 맞아 떨어졌다. 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이렇게 뭐 맞아 떨어진 거죠. 다 맞아 떨어진 건데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토론 직후다. 트럼프가 재선 프로그램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를 덮는다. 근데 정상들이 하는 일은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트윗을 날린 시점이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협의를 한 거예요.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시진핑 주석이 알다시피 21일 날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왔어요. 가장 최근에 생각을 드는 거죠. 그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정상회담 결과를 트럼프한테 설명을 했을 거고 혹시나 김정은의 메시지가 뭐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맥락이 있고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길게 보자면 이게 하루 만에 정상회담 그러니까 판문점 만남이 성사된 데는 작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벌어진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첫 번째 정상회담 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냥 정상들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 못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판문점 같은 데는 굉장히 리스키한 지역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기에는 동선 확보하기도 어렵고. 근데 작년에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의전, 경호 뭐 이런 것들이 다 스크린이 된 상태거든요. 어떻게 움직이면 되고 어느 공간을 쓰면 되고 정상들이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경호원들은 어떻게 하면 되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냥 그것만 약간 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건데 김정일 기자이 고생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또 이게 둘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셋이 만나가지고 복잡한 일이 막 얽힌 거예요. 예컨대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가면 반드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고 싶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갔다 온 걸 본 거죠. 그림이 된다. 딱 그 생각을 한 거죠. 셀럽 특유의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둘이 같이 거기까지 가서 넘어갈지 뭐 어쩔지가 정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분이 이제 북미 정상이
넘어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셋이 같이 가자 그러면 회담 셋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무자들이 마음이 아니에요. 두 네, 사람이 알아서 네, 하는 네. 거라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 채우지 않은 디테일까지 다 채우지 않은 거죠. 좀 열어놓고 네. 한 거군요. 그럼 김 기자 할 얘기까지 다 뺏어서 그 어제 그거 단독 기사 쓰셨잖아요. 비건과 최선희가 전날 밤에 판문점에서 만나서 회담 준비했다. 네, 그거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런 거는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소식통. 뭐 어제 그러니까 어제 그 판문점 만남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네. 북한 관련 보도에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잘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 가변성이 있어서 네. 언제든 현실이 되기 전에는 그 확률이 1%라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제 뭐 상황에서 두 정상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네. 최선희 그 제1부상하고 비건 특별대표가 만나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제가 그 기사를 쓴 이유는 만날 거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쓴 겁니다. 그냥 독자들한테 네. 그 기사에는 만난 결과가 뭔지 확인이 안 된다라고 썼는데 두 사람 만났으니까 만날 것 같으니까요. 기다리세요. 뭐 그런 취지로 쓴 겁니다. 예고편이군요. 근데 이 전문 기자시니까 그런 걸 미리 다 알고 쓰는데 강효상 의원은 왜 그랬어요? 강효상 의원은 만나기 몇 시간 전에도 만남은 안 될 거며 전화 통화는 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검 1위로 한동안 올라 있었잖아요. 강효상 의원이 의존하는 소식통이 네, 부정확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럴 수 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못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 깊은 곳에 어떤 희망이 작용했을 수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문법으로 보면 만나는 게 어려운 거죠. 그 뭐 트윗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거의 하루 만에 적대 국가의 정상.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남북미 삼국의 정상이 보이는 건 참 전례가 없는 거라 의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만나고 싶어도 어려울 거다라는 게 뭐 전문가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얽혀서 작용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이게 굉장히 보안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효상 의원의 정보원이 충분히 정통하지 않았다는 게 뭐 드러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실 질문 안에는 김정은의 셈법, 트럼프의 셈법은 뭘까? 네. 결국 왜 그 셈법이 어떻게 맞아떨어져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가가 있는데 그거는 건너뛰고 내일치, 오늘치 한겨레 신문을 참고를 하면 어떨까요? 한 가지만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거로 예.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예. 대통령도 역시 이제 정치적인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이 사실상 실패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노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코언 청문회가 국내 정치적으로 공공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아무 소득 없이 그 먼 길을 달려온 그 사람을 다시 돌려보낸 젊은 거. 친구를 너무 황당하게 한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한편으로 있고요. 네. 뭐 트럼프 캐릭터에 미안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한 가지고 다른 하나는 예. 어쨌든 이제 재선을 놓고 볼 때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게 중요해요. 잘 풀어가자면 그때 하노이 회담 실패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불신을 걷어내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불씨를 살려둬야. 예, 그러니까 예.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나는 이렇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하고 실무 협상이 돌아가도록 내가 잘 챙겨서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예. 해보자라고 하고 어제 이제 실무 협상 합의가 이루어졌지 합의를 않습니까? 했죠. 예. 그런 이제 하수구 뚫듯이 직접 트럼프 방식인 거죠. 트럼프 방식으로 뚫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작용했던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별로 거론을 안 해서요. 정치적인 해석만 해서 그 부분도 저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 기자 그 어제 정말 정신없는
난리 브루스? 네. 난리 브루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그렇게 됐는데 청와대 출입하면서 정상회담 취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전에도 그런 식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청와대 출입한 지 한 1년 조금 네. 넘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음, 그 보통 그 대통령의 일정은 사전에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선까지 다 예, 나오는 대통령이 어디서 네.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에 네. 서고 네. 그거를 기자들은 어디에 서서 취재를 하고 네. 그다음 기자들이 어디로 빠져서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렇죠. 벗어나는 그 경우는 벗어나면 경호상으로 큰 예, 문제가 되는 벗어나는 거는 대통령이 갑자기 뭐 음. 다른 생각으로 움직이셨거나 이런 경우 말고는 네. 정말 거의 없는데 예. 어제는 아마 이제 그 준비 과정이 너무 짧아서 그랬는지 예. 디테일하게 그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네. 이제 경호, 뭐 기자 다 엉켜가지고 예. 그런 혼잡한 상황이 그래서 벌어졌던 것 같아요. 예정된 기념사진도 못 찍었다고요? 그게 사실은 근데 정말로 예정됐었는지는 확실치 않고요. 음. 어제 이제 동선이 그 북미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하고 이제 네. 넘어갔다가 예. 돌아와서 자유의 집 앞에서 이제 음. 문재인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 만나면 예. 자연스럽게 그 판문각 쪽으로 세 정상이 서고 기자들이 자유의 집 쪽으로 서서 예. 양쪽으로 양쪽으로 번갈아 서서 가면서 이제 그 예. 판문각을 배경으로 세 정상이 서는 거를 예. 그 실무진 쪽에서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북미 정상이 예.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예. 그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게 정면으로 섰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빠졌어야 되는데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했을 때는 네. 그걸 했었잖아요. 예. 이쪽에서 한번 찍고 저쪽에서 한번 예, 찍고 그렇게 예. 비켜섰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있던 그 대부분의 미국 기자들이었죠. 네. 미국 기자들과 이제 그 예. 북쪽 기자들이었는데 네. 소위 팔로우라고 하죠. 네. 뒷걸음치면서 네. 이제 사진을 찍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경호원들이 이제 그 정상들을 둘러싸면서 네. 이제 취재선이 무너져 버리는 아.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남쪽 기자들도 비표를 많이 못 받았었나요? 어제 예, 그게 네. 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로 북쪽 기자, 미국 기자. 그게 이제 예. 어제 기본적인 그 스탠스가 북미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예. 북쪽이 예. 그 통제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예. 남쪽 기자들이 왜 북미의 만남을 취재하느냐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 관심 있다 네, 그러죠. 북쪽에서는 가능한 한 안 주려고 했고 예. 어쨌든 이제 그 청와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예. 총 3장의 비표를 아, 줬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사실 영상, 사진, 예. 펜까지 포함한 3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3장을 받아서 사진 기자가 2장을 가져가고 예. 그다음에 영상 기자가 1장을 펜은 못 들어가고. 펜은 이제 나중에 그 예. 정부 쪽에 예. 나온 비표를 받아서 갔고요. 그랬군요. 근데 비표 받은 기자도 또 못 들어가기도 했었다면서요. 그게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예. 그 관련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 예. 이 사진이죠? 사진인데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북미 정상이 판문각 앞에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네. 그 왼쪽에 보이는 여성분이 백악관 전속 기자입니다. 그리고 예. 나머지 보이는 이제 예. 분들은 북쪽 다 기자네. 북쪽 예. 기자들이죠. 남쪽 기자는 한 명도 저기를 가지 못했어요. 처음에 예. 남쪽 기자 우리 저 선은 남쪽이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 보이는 연석은 예. 판문각 앞에이고요. 아, 저기서 이제 더 판문각. 와야 아, 이제 그렇군요. 예. 군사분계선이죠. 예. 그 두 정상이 도착하기 전에 그 우리 쪽 기자 한 명이 네. 군사분계선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 북쪽 기자가 예. 아니 왜 남쪽 기자가 여기 와 있느냐. 그래서 아니 우리도 다 취재하기로 얘기가 돼 있다. 네. 그랬더니 뭔 소리냐. 여기는 북미 정상이 만나는 곳인데 왜 남쪽 기자가 와 있느냐. 신경전이 있었군요. 예, 그래가지고 네. 이제 어쨌든 버티고 있었는데 네. 북쪽 기자가 이제 미국 네. 쪽에 가서 네. 얘기를 해가지고 그 미국 백악관 쪽에서 네. 한국 기자는 빠져라. 그래서 결국은 한국 기자는 군사분계선을 못 찍고 군사분계선에서는 그 미국 그 백악관 전속 기자와 북한 네. 쪽 기자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코리아 패싱 사태가 뭐 판문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어제 그러면 취재 현장 판문점까지는 못 가고 자유의 집에서 예, 자유의 집까지는 예. 갔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판문점까지 갔던 기자들 대부분이 사실은 자유의 집 안에 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 자유의 집 1층에 이제 기자실이 있는데 예. 곳곳에 뭐 우리 쪽 경호, 북쪽 경호, 미국 경호들이 곳곳에 지키고 있어서 예. 기자들이 기자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 저 사진이군요. 예, 이 사진은 예. 그 이제 북미 정상이 회담장 안으로 들어간 뒤에 예. 저기 오른쪽 문이 그 회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예. 그 회담장 안쪽으로 들어간 예. 뒤에 미국 쪽에서 예. US 프레스 불러가지고 예. 미국 쪽 기자들만 처음에 불러 모은 겁니다. 예. 근데 북한 경호들도 같이 저기를 틀어 막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입장을 시키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예. 자유의 집 2층인데 예. 이게 디귿자 형태로 복도가 돼 있어요. 이 사진을 찍은 네. 쪽도 복도인 거죠. 예. 이게 우리 쪽 그 비표를 받았던 2명의 기자는 예. 저 혼란한 틈으로 가지 않고 저 상황을 이쪽 복도로 통해서 예. 뒤로 돌아서 들어갔대요. 근데 아무도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정상이 있는데 그렇게 경우가 호술했어요. 그게 어쨌든 이제 비표가 있으니까 북한 쪽에서 이제 예. 그 제공한 비표를 받고 잘못했으면 사고도 날 뻔했네요. 제 난간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겠지만 네. 아무튼 되게 혼잡한 상황이었고요. 미국 기자들도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F로 시작하는 말을 많이 했겠는데.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요. 어제 상황 그랬고요. 이제 이 판문점 회동 이후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어제 다른 합의는 없이 실무회담 합시다. 이런 그 짤막한 결론을 냈는데 대략 그 실무협상에 나올 사람들이 가닥은 잡히죠. 북쪽도 잡힙니까? 예, 뭐 그렇게 네. 볼 수 있죠. 미국 쪽은 발표를 했죠.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하고 예.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대표단을 예.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정해진 거고요. 북한 쪽은 발표는 하지는 않았는데 예. 어제 만남 어제 그 자리에 나온 전후의 사람들, 맥락을 예. 보면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네. 그 두 정상이 환담인지 회담인지 길게 할 때 북쪽에서 이용호 외무상이 배석을 했어요. 전에는 이제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했는데,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파트너가 이용호 외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문점 만남 전에 전날 저녁 때 제가 뭐 쓴 기사죠. 29일 날 밤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비건 대표가 사전 조율을 했죠. 네. 그리고 어제도 둘이 서서 한 5분 넘게 얘기하는 장면이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포착되는데요. 이거에 비춰보면 미국 쪽은 폼페이오 비건, 그다음에 북한 쪽은 이용호 최선희일 것이고요. 실제로 협상은 비건 특별대표하고 최선희 제1부상이 하게 될 겁니다. 실무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게 뭐라고 전망하세요? 최대 쟁점은 뭐 결국은 하노이 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노이 회담 때 북쪽에서 내놓은 게 영변 전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영변 가지고는 모자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이 내놔야지 되는 비핵화 조처로 따지면 영변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알파를 뭘 채우느냐는 이제 앞으로 북미가 협상을 해서 조정해야지 되는 문제예요. 영변은 북한이 이미 시장에 내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물리지는 않을 거고 거기에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플러스 알파를 내놓게 될 거고요. 이건 물론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북한은 하노이에서 뭘 요구했냐? 민생 분야 제재 5개 해제를 요구했죠. 근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미국에서. 그걸 트럼프는 몽땅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협상이 합의 지점을 향해서 찾아가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놔야 되듯이 미국도 민생 분야 5개는 아니라 하더라도 협상에 따라서 그다음에 북한에서 내놓는 거에 따라서 민생 분야 일부 민생 분야 제재 일부 해제 또는 완화 조처는 불가피할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상황 조처, 뭐 안전보장과 관계가 된 것이든 다른 관계 정상화가 관계된 것이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겠죠. 근데 북쪽에서는 지금은 이제 제재 완화보다는 오히려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안전보장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그래서 뭐 제재 해제 경제적인 그 네. 제재 해제에서 이제 안전보장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푸틴 대통령도 그럼 네. 전원 말씀하셨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보자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런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 날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제 제재에 목말라하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 제재가 얘기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제재가 중요하지만 예. 내가 진짜 예. 필요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면 예. 나도 당신들의 요구를 예.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라 그랬는데 그걸 무슨 약점 잡은 것처럼 다루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런 거죠. 우리가 원래 핵을 갖고 있었던 건 안전 문제 때문이고 안전 문제도 제기할 수 있어. 근데 예컨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주한미군을 뭐 어떻게 줄이라든가 빼라든가 군사 문제는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한미 동맹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쉽고 예. 북쪽으로 보자면 필요한 일이고 경제 건설에 그런 경제부터 풀자고 그 북쪽이 전통 문법을 바꿨는데 그걸 약점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거지. 역시 앞으로도 협상을 하게 되면 경제가 중요할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만나서 하는 얘기가 늘 그거거든요.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예. 그 실무 협상은 7월에 시작을 할까요? 폼페이오 장관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떠나기 직전에 회견을 해서 7월 중순쯤에는 예.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럼 실무 협상이 잘 진행되면 네.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 백악관이 될지 평양이 될지 모르겠지만 북미 정상이 연내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냥 당위적으로 만나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 협상과 대화 도선의 지속 시한으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내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내 안에 북미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는 네. 그 시정연설의 연장선에서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노이에서 문제가 됐던 오해의 일부가 저는 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음 정상회담, 정식 정상회담은 하노이처럼 깨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지 그 개최될 거예요. 예. 그게 실무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고요. 양쪽이 이제 이견을 좁혀서 합의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예. 합의 지점을 찾았다. 그래서 두 정상이 와서 사인만 하면 된다. 덕담하고 그렇게 돼야지 정상회담이 열릴 거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정상회담을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지금 온통 재선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디서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데 표가 더 많이 될 것인가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는 저랑 같이 청와대 출입을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운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평양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이번에는 다시 판문점에서 남북미 새 정상의 만남도 직접 취재를 하고 참 부러워요. 또 북미가 됐든 남북 정상회담이 됐든 이렇게 취재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그 백두산에서 천지를 배경으로 남북 정상이 섰을 때 남북미 세 정상이 백두산에 서는 모습을 상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다시 볼 수 그러니까 보게 되면 좋겠고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이 기자, 김 기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